자, 시너지부터 갑니다. 87번. 숙제 이렇게 하는 사람 안 돼요, 얘들. 87번. C, B, A, 10 자연수. A 100, B 10, C라는 세 자리 자연수 중 500보다 크고 70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크기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 A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에 크고 C가 제일 작아라고 나와 있어. 자, 그렇다면 일단 500부터 700 사이니까 6으로 시작할 때 구하셔야 되고 7로 시작할 때를 구하셔야 돼. 그런데 순서가 결정이 되면 얘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야. 골라주는 문제라고 그랬어.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A가 제일 큰 놈이 돼야 되니까 6보다 작은 수, 자연수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 6보다 작은 수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뭐 2하고 3이 골라졌다고 쳐. 근데 배열을 해야 되는데 배열 문제가 아니라고. 왜? 순서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3이 오고 여기에 2가 와야 된다는 얘기의 끝이야. 그래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된 문제는 그냥 골라주면 끝나. 골라주면. 알겠어? 그리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7보다 작은 2개를 미안해요. 아니라 500과 700 사이면 5로 시작할 때하고 6으로 시작할 때야. 그럼 6시 2하고 6보다 작은 놈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오면 지들이 알아서 배열이 돼. 알아서. 그래서 이게 끝이야. 그래서 볼 게 없어. 순서가 결정된 문제는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냥 골라오면 지들이 알아서 배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0과 80 9번 볼게요. 자, 0부터 9까지 10개 수를 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싶은데 다 달라야 돼요. 숫자가 달라야 되는데 1은 1, 3 사용하는데 1보다 3이 왼쪽. 자, 이렇게 넣어야 돼요.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1보다 3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일단 비밀번호를 4자리를 만들 거야. 그럼 현재 2개가 왔기 때문에 2개를 더 가져와야 돼. 그럼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를 더 골라와. 자, 비밀번호기 때문에 앞에가 0이 와도 돼. 4자리라고 안 했어. 그냥 비밀번호를 4개를 가지고, 그치? 4개를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0이 앞으로 와도 돼. 0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1하고 3이 와 있는 가운데서 아무거나 이렇게 갖고 왔다고 치자. 얘들을 배열을 해야 돼. 얘들을 배열해야 되는데 일단 4개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필이거든. 근데 문제가 생기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1하고 3은 무조건 3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숫자 배열을 이렇게 했다고 쳐.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요. 지금 다 세버린 거야. 다 세버린 거야. 그런데 이건 맞는데 이건 안 맞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전부 다 한 가지로 봐버리는 거야. 1하고 3이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가 나오는데 그 2가지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면 2가지가 전부 다 한 가지, 즉 중복이 돼버리니까 2가지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2개짜리는 그냥 하나짜리가 되는 거야. 1하고 3, 무조건 3이 왼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데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약간 고3의 확통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근데 87번에 답이 뭐예요? 답이요? 왜 답이 이상해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진작에 말해야지. 3, 5, 15 더하기 5, 20, 25개. 없어요. 뭐 없어? 500보다 크고 1부터 9까지 자연수, 1부터 9까지 자연수, 1부터 9까지 5보다 큰 거 6, 7, 8, 4개네요. 6보다 큰 거. 아니 4개. 얘가 제일 크니까 5보다 작은 걸 가져와야 되는 4개 맞아요.
6보다 작은 거 가져와야 되고 이거 맞아요. 이게 틀렸네. 이게. 그래서 2, 3은 6이 되네요. 6. 2, 3은 6. 16까지네요. 90번. 그때부터 말해. 답이 틀리면 선생님!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자, 90번. A, B 키가 달라요. A반, B반 3명씩 있어요. 하나, 둘, 셋. B반 1명, 2명, 3명. 이게 3명씩 있어요. 키가 다른 3명씩을 일렬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6명의 학생 중 A반에서 가장 키 큰 녀석이 B반 가장 키가 작은 얘보다는 무조건 왼쪽에 서고 싶어요. 그럼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6명을 줄 세우고 싶은데 얘가 무조건 얘보다는 왼쪽이니까 얘가 앞에 있을 때하고 얘가 앞에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한 가지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2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해가? 얘가 얘보다 앞에 있을 때하고 얘가 얘보다 뒤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그냥 한 가지라고 봐버리는 거야. 어차피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2로 나눠줘요.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1보다 3이 왼쪽에 있고 싶으면 마지막에 2로 나눠주면 돼요.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됩니다. 자, 91번. 엔즈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신 기출로 경우에서 끝나면 이것도 참 좋아요. 함수, 유무리 함수를 연습하고 엔즈를 갈 거예요. 알겠지? 함수하고 유무리 함수. 문제 더 적어서 딱 괜찮은 것 같아. 91번. 자, 그림을 그리세요. 함수 대응 관계가 나오면 1, 2, 3, 4, 5, 6에서 A로 1, 2, 3, 4, 5, 6으로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자, 근데 뭐가 나왔냐면 F1은 F2보다 작고요. F3, F4, F5, F6이에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워요. 그나마 약간 쉬운 이유가 여기에는 1, 2에 대한 함수값인데 여기는 1, 2가 없어가지고 수빈이 할아버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잠깐만요. 수빈이 부모님께 전화해봐야겠다. 여기요. 왜 스톱? 자, 일단 이거 풀지 말고 이걸 풀어볼까? 는 없는 거 풀어볼게요. 1보다 1에 대한 함수값이 2에 대한 함수값보다 작아야 돼. 무슨 말이냐? 2가 4로 가면 1은 1, 2, 3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잠깐만, 수가 자꾸 오지? 여기요? 네, 맞아요. 아, 그 공사라서 제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해서 앞에다 드리는데. 네네, 공사 차량이신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얘들아. 잡히지 말하면서 천천히 봐야지. 자, 이거 보자. 1보다 2가 무조건 큰 쪽으로 가야 되거든. 함수 대응하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이 누구한테 가지, 2가 누구한테 가지 이걸 생각하지 말고 1하고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6개 중에서 2개잖아. 서로 다른 거. 그래서 그것부터 골라버려. 6개 중에서 2개 골라버려. 이거하고 이거 해버리면 1하고 2가 짝지어지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왜? 1은 2보다 항상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끝이야. 더하기, 곱하기 3, 4, 5, 6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야. 문제에서 1대1이라고 안 나와 있어. 똑같은 거로 또 가도 돼. 그러면은 3, 4, 5, 6이 이 6개 중에서 4개를 고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골라버려. 6개 중에서 그냥 일단 4개를 골라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은 3, 4, 5, 6은 자, 터지는 순서대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대응되는 가지수가 한 가지야. 결정이 돼버렸어. 이게 끝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붙었잖아. 그래서 이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는 얘를 푼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얘를 풀어버려. 두 가지 나눠서 풀라는 얘기야. 클 때하고 같을 때를 나눠서 풀어버려. 그러면 5하고 6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3, 4, 5, 6이 4개를 고르는 게 아니고 3개만 고를 거야. 왜? 5하고 6은 같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버리면 어차피 5하고 6은 같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대소관계가 결정이 된 문제는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고 고르는 문제야. 이해가? 오케이. 잠깐만 얼른 차를 제가 빼가지고 올게요. 공사 잘 문제 풀어보셔봐. 풀고있어. 잠깐만 금방 올게.
왔어요. 정답 빨리 왔어요. 자, 91번 이렇게 풀었고 두 가지 나눠서 푸는 거야. 클 때하고 이 녀석은 F3, F4, F5, F6이 이럴 때고 이럴 때는 F3, F4, F5, F6 이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었습니다. 92번이에요. 자, 1부터 9까지예요. 1부터 9까지를 배워가고 싶고 A, B, C, D 이런 순서대로 배워가고 싶어요. 가장 작은 게 앞에 있고 싶어요. 100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100번째. 당연히 가장 작은 1로 시작할 때도 가야 돼요. 근데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어. 나머지 8개 중에서 3개 골라버리면 만약에 2, 5, 7 가져왔어. 그대로 들어가야 돼. 왜?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서 뒤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래서 이때 가질 수는 몇 가지냐? 8, 7, 6. 8, 7, 56까지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근데 2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는요. 자, 3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2보다 큰 7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오겠지. 7C3이 되는 거예요. 7C3. 765. 6, 7, 5, 35. 35개입니다. 여기까지 가져오면 91개가 되는 거야. 9번 더 나가면 돼.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는 거야. 3으로 시작해서, 자, 3으로 시작해서 가장 작은 4. 오른쪽으로 커지는 쪽으로 대응돼야 되니까 3 다음에는 4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2개는요, 4보다 큰 5, 6, 7, 8, 9, 5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오면, 이게 10개네요. 그럼 101개가 되죠. 넘었죠? 끝에서 두 번째 거 찾으면 돼요. 끝에서 두 번째 거. 3, 4로 시작하는데 가장 큰 녀석은요, 당연히 8, 9예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숫자는 커져야 잘 맞추셔라. 오른쪽으로 할수록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이놈이 가장 큰 놈이에요. 그럼 그 다음 큰 놈은 누굴까요? 3, 4, 7, 9가 되겠지. 약간 좀 복잡하죠? 다 풀어가고 오늘 친구 하나도 안 했어요. 다 풀어가지고 몇 시 온다고? 언제 온다고 했지? 토요일 날 와서 한번 점검을 하고 알았어. 낮에 하셨는데 3시 정도면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놈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됐어요. 93번 할게요. 자, 이번에는 A 이런 거 좋아. 이게 좋은 문제예요. 5자리 수를 배열하고 싶어. 5자리 수를 배열하고 싶고 1부터 9까지 수 중에서 사용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 여기는 무조건 5야. 5배수가 되고 싶으니까 무조건 5야. 자,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정의수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 C가 가장 중요하겠지. C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커지고 오른쪽도 커지니까. 그럼 이제 뭐 하느냐? C를 다 결정해버려. C가 1이라면 여기에 1이 온다면 D부터 결정하자. 1과 5 사이의 숫자 2, 3, 4 3개 중에서 한 개를 가져올 수 있어. D를 결정했어. 뭐가 왔다고 치자. 이렇게 뭐가 왔다고 치자. 왼쪽도 1보다 커야 돼. 근데 2 쓰고 5 썼으니까 1보다 1, 2, 5를 못 써. 3개 못 쓰니까 6개 남았나? 6개가 남아있어.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겠지. 대소관계가 결정이 됐으니까 골라버리면 지들이 알아서 들어가게 돼. 이렇게. 두 번째. C가 2일 때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야 돼. 두 번째. C가 2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2하고 5 사이에 3, 4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여기 만약에 4가 왔다고 쳐. 왼쪽은 2보다 큰 놈이 와야 돼. 근데 2, 4, 5가 C였어. 8개. 2부터 8개인데 3개가 C였으니까 5개가 나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오면 돼. 세 번째.
여기에 3이 온다고 쳐. 그럼 여기는 무조건 4가 와야 돼. 자동 결정이야. D는 자동 연결 있죠. 왼쪽은 3보다 큰 거 2개 가져와야 되는데 3, 4, 5가 쓰였으니까 6, 7, 8, 9 4개 중에서 2개를 가져오면 돼. 이런 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케이스 분류시켜서 푸는 이런 문제들이 참 좋은 문제예요. 이게 3번. 좋아요. 뭐 직선이나 삼각형 이런 것들이 쉽거든요. 근데 사각형은 약간 독특해요. 사각형은 약간 독특합니다. 요새 사각형 문제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사각형 점 4개를 선택하면 사각형이 돼요. 근데 자 다른 도형들은 일직선 상에서 점을 가져올 때 사각형이 그 도형이 안 됐거든. 그치? 그런데 사각형은 아니에요. 사각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일직선상에서 3점 이상 가져버리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빼기가 좀 부족해요. 뭔가 좀 어려워요. 그걸 고르기가. 그래서 사각형은 그냥 따로따로 다 풀어버리는 게 좋은데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는 여기잖아요. 이 선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선. 이 선에서 몇 개 점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노란색에서 첫 번째 한 개만 선택할 때 노란색에서 한 개를 빵개도 하자. 노란색에서 빵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4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돼요. 그치? 두 번째 노란색에서 한 개를 선택해요. 즉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와요. 2점 골라왔다고 치자. 3개가 필요하죠. 그럼 위에서 4개 중에서 3개 골라. 그러면은 그때마다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맞죠? 세 번째 2개를 고를 때 여기에서 2개를 두 개를 골라 이렇게. 즉 5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 우리는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만 골라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3개 고르면 안 되겠죠. 뻔히 알다시피 3개 고르면 안 돼요라는 겁니다. 사각형은 따로따로 다 풀어버리는 게 좋아요. 여사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요새 추세가 사각형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니까 잘 봐주세요. 그 많이 나온다는 게 직선하고 여전히 사각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옛날보다는 사각형이 나오는 빈도수가 높더라라는 얘기입니다. 204번. 자, 당연히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르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르자리 수야. 그래서 이 문제는 3의 n제곱의 이르자리 수예요. A라는 집합은 3의 n제곱의 이르자리 수. 3일은 3, 3, 3은 9, 9, 3, 27, 7, 3, 21 계속 반복입니다. 1이 돼버리면 다시 이르자리는 3부터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B라는 집합 9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9의 이르자리수 9의 거듭제곱의 이르자리수입니다. 9의 1제곱, 9의 2제곱 9, 9, 81 1이 됐네. 다시 9가 돼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했냐면 여기서 A, B를 나타내래요. A는 여기서, B는 여기서. 즉 A, B를 나타내래요. 1, 3, 7, 9 이게 X좌표 2라고 9는 Y좌표. 그래서 점이 8개가 생겨요. 15의 문자 8개가 생겨요. 이 8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입니다. 그럼 8개 중에서 3개를 골라오겠죠. 먼저 일직선상에 3점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일직선상에 4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뺍니다. 일직선상에 4점에서 3점 고를 때는 사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한 번만 있어요? 2번 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없죠. 일직선 위에 3점 이상 있는 부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게임 셋.
213번입니다. 213번 보시면, 자, 이거 좀 어렵죠? 인정? 어려워요. 자, 이게 옛날에 모의고사 문제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배우고 나면 쉬워요. 자, 점들이 이렇게 했어. 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점들이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 하트라고 할래? 사랑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각형을 만들 건데, 이 하트를 포함하게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게 적어도 어떤 변을 가져야 되느냐, 사각형이. 이 하트를 포함하기 위해서 사각형은 당연히 이 변과 이 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반드시. 그치? 이해가지? 그럼 첫 번째. 노란색을 가질 때. 자, 이걸 한 변으로 가질 때는 사각형이 여기를 연결해도 되고, 여기 2개, 3개, 4개, 총 4개가 나와요. 그쵸? 당연히 얘는 포함이 되죠. 4가지입니다. 즉, 2점, 4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 자, 얘는 한 변으로 고정인데, 이변이 돼버릴 때, 다른 한 변이 이변될 때, 하트 포함하게 되잖아, 무조건. 그치? 그때는 2번은요, 몇 개가 연결시킬 수 있어? 여기, 여기가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삼각형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4개가 돼요. 오케이? 여기. 이 4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사각형 만드는데. 중복은 되지 않아. 변 2개가 다르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여기를 고정으로 두고 이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빨간색 세 번째. 어차피 걔도 4개겠죠. 파란색하고 똑같이 대칭적이죠. 마지막으로 녹색 가질 때. 이번에는 이걸 다 가지고 녹색 가질 때. 이때는 몇 개가, 근데 어디까지 갔어? 몇 개가 돼요? 이건 안 되는 거 알겠죠?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니까. 1개, 2개, 3개만 됩니다. 이게 다예요. 함수 대응관계는 무조건 이 그림은 그리고 1, 2, 3, 4에서 1, 2, 3, 4, 5, 6, 7, 8 무조건 이 그림을 그립니다.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자, f2가 홀수래요. 이것부터 결정하겠구나. 2가 홀수로 가는 것부터 결정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 말 나와 있네. 들어가는 x값이 크면 대응되는 y값도 큽니다. 그 말은 계속 커지는 쪽으로 대응되는 거예요.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면 3은 더 큰 5로 가고 4는 더 큰 6 계속 커지는 쪽으로 대응되는 거야.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요. 순서가 결정이 된 문제는 순열 문제,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골라주면 돼. 근데 뭐가 문제야? 2가 홀수로 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F2가 1로 가면 안 돼요. 1로 가면 왜? 1이 갈 곳이 없어. 2보다는 작은 쪽으로 가야 돼.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F2는 3부터 가능해요. 2가 3으로 가면 잘 봐요. 1은 2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어요. 더 작은 값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F1은 2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고요. 자, 아까 똑같이 할 거야. 3하고 4는 4, 5, 6, 7, 8 중에서 갈 수 있는데 4, 5, 6, 7, 8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될 거 아니야. 즉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이거 그래버리면 3하고 4는 가는 곳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배열 문제가 아니에요 라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는
F2가 이번엔 5로 갈 때입니다. 1은 2가 간 것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4개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어요. F2가 5로 갈 때 4개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어요. F1이 뭐 갔어? 그럼 3, 4는 3개 중에 갈 수 있어요. 3개 중에.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고릅니다. 갈 수 있는 거 2개를 골라요. 그럼 대응은 자동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야. F2가 7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왜? 3하고 4가 갈 곳이 없어요. 2개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2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돼버리면 그냥 골라주면 돼요. 계속 지금 증가만 연습하다가 나중에 감소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얘는 커질수록 작은 곳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푸는 건 똑같아요. 자, 220, 222.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많이 지금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X에서 Y로 되는 겁니다. F3은요. 5보다 이상이고요. 증감수 너무 많이 했다. 야. 감수 이번에 문제 좀 바꿀게요. 감수함수로 풀어버릴게요. 나중에 감수함수 나와버리면 당황할 것 같으니까 감수함수로 풀어버릴게요. 즉 반대로 x가 커질수록 y값은 작아져야 된다라는 감수함수를 풀어볼게요. 알겠어? 그럼 일단 F3이 5보다 이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F3이 5로 갈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F3이 5로 갈 때 그렇다면 1하고 2는 3보다 큰 놈으로 가야 돼요. 감수함수니까. 반대로.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F1하고 F2에 대해서입니다. 오케이? 그럼 고르면 지들이 알아서 대응될 거야. 그 다음에 4, 5, 6은 이거 1, 2, 3, 4 중에서 골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4개, 1, 2, 3, 4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버리면 뭐 대응되는 건 지들이 알아서 반대로 역의 순서로 대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두 번째. F의 3이 이번에는 6으로 갈 때. 자, 이렇게 6으로 갈 때. 그렇다면 1, 2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요. 좀 빠르게 할게요. 4, 5, 6은 여기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죠. 그치? 대응 관계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F3이 7로 갈 때 왜 마지막이야? 2개밖에 안 남으니까 1, 2가 이 2개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1, 2는 무조건 1이 가야 되고 알아서 1이 제일 큰 쪽으로 2가 그 다음 큰 쪽으로 가야 되고 4, 5, 6은 여기 6개 중에서 3군데로 갈 거예요. 6개 중에서 3군데. 배열은 아닙니다. 그냥 딱 지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기출! 내신 기출을 펼쳐보십시다. 다 풀었을게요. 굉장히 중요해. 가지고 다녀. 자, 59번. 길찾기 문제입니다. 길찾기 좀 꼭 풀어와요. 만약에 다음 시간도 안 풀어지면 일요일에 풀 겁니다. 시너지 가져오세요.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최단거리. 최단거리 어떻게 푼다라고 해서 직접 쓰는 게 좋다라고 했지. 쓰는 거. 근데 바보들. 이거 왜 틀린지 모르는 사람은 다 씁니다. 바보들. 최단거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길을 통해서만 가야 돼요. 최단거리잖아. 최단거리. 이 길은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움직이는 거야. 이 부분만 움직이는 거야. 다른 부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1, 2 이제 그럼 잘할 수 있죠. 3, 6 이제 잘할 수 있죠. 6가지가 그대로 와요. 그래서 이게 6가지, 12가지 이렇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을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정. 우리 수빈이 갑자기 연락부절. 자, 60번 마지막으로 하고 2교시 때는요 계속 풀어요. 문제수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64번도? 하여튼 풀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십시오. 60번 문제 갑니다. 60번 C B D A E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 색. 네 가지 색으로 칠하고 싶어요. 자, 가장 많이 이웃하는 것부터 칠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게 B입니다. 맞죠? B가 하나, 둘, 셋, 네 군데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B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인접한 곳이 어디입니까? E입니다. E는 세 군데하고 인접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두 군데하고 인접해 있어. 그래서 B에서 출발해서 E로 가셔야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B, 처음에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 색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색이 돼요. 모든 부분과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색이 세 개를 갖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에다가 세 개 중에 하나를 칠합니다. 이렇게 갔어요. 자, 네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를 칠했어요. 근데 A는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색인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돼요. 그리고 A는 다른 부분들과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D는요? 어? D도 3개.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가고 얘는 따로 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하죠. 그래? D부터 가자. 자, D는 그래서 잘 봐요. 이거 두 개하고 색깔이 달라야 되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C로 가겠죠. C는 얘 두 개하고만 색깔이 확실히 달라야 되고 이 두 개는 색이 서로 다르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이 두 가지 색이 서로 다른 게 확실해요.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푸는 케이스는 뭐냐면 인접해 있는 두 개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때 나눠서 푸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확실히 달라.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그렇지? 인접해 있는 두 곳이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면 그때는 경우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케이스가 이거잖아요. 이거 칠하고 칠했을 때 이 녀석은 인접해 있는 두 곳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나눠서 푼다라고. 근데 이때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풀면 돼요. 자, 60몇 번? 방금 내가 했던 얘기가 이제 64번에서 나오게 되겠죠. 자, 64번. 자, A, B, C, D 순서대로 칠할게요. E는요, 절대 어려운 부분 아니야. 왜? E는 그냥 A하고만 다른 색을 칠하면 되고 다른 부분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그냥 A하고 다른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때가 말했던 거잖아요. A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D를 칠할 거야. 마지막에 E를 칠할 건데 문제는 칠하고 칠했을 때 두 개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기 때문에 D에 칠하는 색이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라 이런 문제다. 어떻게 나눠라? A하고 C가 색이 다를 때 하고 A하고 C가 색이 같을 때를 나눠서 풀어라. 이때 총 몇 개 색이냐면 5개 색. 아, 3가지 색이야? 3가지 색이에요. 그러면은 최초 A의 3개 중에 1개, B의 2개 중에 1개. 근데 문제 C는 A하고도 달라야 되고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C하고도 달라야 돼. 3개 중에 2개하고 달라야 돼. C는 1가지. 2개 다른 색깔이야. 3개 중에 2개하고 다 인접해 있는데 다른 색깔이야. D는 1가지. 그리고 E는 그냥 A하고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2가지. 이런 케이스와 A 3개 중에 1개, B 2개 중에 1개를 칠했고
C하고 A가 같으려면 A가 색이 결정됐기 때문에 C도 한 가지. 결정돼버렸어. 그거 따라오면 돼. 곱하기. 자, 이 두 개 색깔이 같기 때문에 D는 한 가지하고만 다르게 칠하면 돼. 세 개 중에서. 두 개. E는 A하고만 다르게 칠하면 돼. 두 개. 이거 더해버리는 거라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딱 50분 됐어요. 자, 2교시 때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좀 빨리빨리 풀어. 숙제는 끝내기입니다. 내신 기출 끝내기입니다.